국내 최고의 NBA 정품 저지 스토어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네이버의 영어로 저지월드라고 검색하시면 맨 위에 스토어 링크가 뜹니다. 들어가 보시면 나이키, 미첼 앤네스의 스윙맨 또는 어센틱 저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지월드의 장점은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저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직구와 비교했을 때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친절한 사장님께서 사이즈 상담은 물론 NBA 수다도 함께 떨어주실 수 있다고 하니 농구 저지 구매하실 일이 있다면 저지월드에서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선수들이 거쳐간 NBA에는 다양한 기록들이 역사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득점은 더욱 세분화되어 기록되는 부문 중 하나인데요. 경이로운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들이 NBA 득점 부문에서 어떠한 역대급 기록을 남겨놓았는지 그들의 업적들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은퇴한 지 4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고대 괴수라고 회자되는 윌트 체인벌린은 NBA에 입성했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데뷔전에서 43득점을 기록하면서 역대 데뷔전 최다 득점자에 등극했고 루키 시즌부터 평균 37.6득점을 올려 역대 데뷔 시즌 평균 득점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연차가 쌓일수록 치솟아가던 윌트의 득점은 멈출 줄을 몰랐는데 3년차 시즌이었던 6-1-6-2 시즌 평균 50.4득점을 기록하면서 단일 시즌 평득 1위에 올랐던 이 시즌에 전설적인 100득점 경기도 만들어졌습니다. 윌트가 LA 레이커스에서 커리어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센터 포지션에 또 다른 괴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카림 압둘 자바였습니다. 골밑에 있으면 무조건 2점이나 다름없는 사기적인 선수였기에 대학 농구 리그에서 덩크 금지 룰을 만들 정도였으나 이때 스카이훅 슛이라는 오직 자신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기 스킬을 장착하고 NBA에 입성해 20년간 리그를 평정했는데요. 황혼기 3년을 제외하고는 17년간 평균 득점 20점대를 꼬박꼬박 넘겼고 통산 55.9%라는 높은 야투율을 유지한 결과 38,387점으로 통산 득점 1위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정규 시즌 득점 기록의 최고는 윌트 체인벌린, 카림 압둘 자바이지만 플레이오프 관련 득점 기록에서는 역시 그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통산 누적 득점 순위에서는 출장 경기 수가 다른 레전드들에 비해 적은 만큼 5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플레이오프에서는 윌트조차 비교가 안 되는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커리어 통산 경기당 평균 득점이 30.1득점으로 역대 1위이고 레전드들도 정규 시즌에 비해 득점 수치가 감소하는 플레이오프, 파이널 무대에서도 오히려 득점 볼륨을 끌어올리며 초인적인 기록을 써내려갔습니다. 1986년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동부 최강 보스턴 셀틱스와의 승부에서 63득점을 퍼부으면서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1위에 이름을 올렸고 도저히 조던의 득점을 막을 수 없었던 레리 버드는 경기 종료 후 신이 조던으로 변장한 것 같다라는 인상 깊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버드를 질려버리게 만든 이 경기를 시작으로 플레이오프 무대에만 오르면 한 단계 더 각성한 조던은 경이로운 득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플레이오프 통산 경기당 33.4득점, 파이널은 평균 33.6득점으로 두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플레이오프 평득 30을 넘긴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 유일한 만큼 고트의 면모가 드러나는 득점 기록입니다. 이런 마이클 조던과 같은 포지션의 플레이 스타일까지도 비슷해 조던과 가장 근접한 선수라는 말을 듣던 코비 브라이언트도 훌륭한 득점력을 보유한 선수였습니다. 샤킬 오닐과의 콤비가 깨진 뒤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하는 등 강팀의 위치에서 내려오나 했을 때 코비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개인 퍼포먼스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가 득점 커리어 하이를 찍은 05-06 시즌 50득점 이상 경기를 6번이나 만들어냈는데 토론토전에서 100점 못지않게 경이로운 81득점 경기를 만들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돌파, 덩크, 미드레인지 점퍼, 3점슛 등 스윙맨 스코어러로서 보여줄 수 있는 득점 루트를 거침없이 성공시키면서 윌트의 80점 기록을 제치고 단일 경기 득점 2위에 자리하게 됩니다. 코비의 슛 시도는 커리어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마이클 조던의 누적 득점 기록을 넘을 수 있었고 은퇴 경기에서도 야투 50개를 시도해 22개를 집어넣어 60득점을 만드는 등 코트를 떠날 때마저 또 하나의 득점 신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코비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NBA에 데뷔해 조던과 커리어 내내 비교되어 온 또 한 명의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도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7년 동안 꾸준하게
정상급 기량을 유지해 온 만큼 통산 득점 부문에서 현역임에도 수많은 레전드들의 기록을 하나 둘씩 뒤로 보내버리고 있는데요. 통산 득점 1만, 2만, 3만 득점 구간을 모두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경신했고 현역 선수들 중에서 통산 득점 1위, 역대로는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른 전설들보다 더 짧은 기간에 3만 5천 점을 돌파한 지금의 득점 페이스를 2년 이상 유지한다면 카림 압둘자바의 기록 격파는 물론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보였던 4만 득점 구간도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루키 시즌을 제외하고 평균 득점이 25득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금강불개 르브론은 소속팀을 웬만하면 매년 플레이오프 무대로 이끌어 왔는데요. 누구보다 많은 플레이오프 경기를 소화한 만큼 플레이오프 누적 득점 역시 4년 전에 일찌감치 마이클 조던의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1위 자리의 벽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포지션에 그에 못지않은 스코어러 케빈 듀란트가 등장해 득점 레이스에 참전했는데요. 사기적인 신체 조건에 최상급 슈팅 능력을 갖춰 NBA 데뷔 3년 차에 29경기 연속으로 25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어내는 등 기복 없는 스코어러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줬고 결국 평균 30.1득점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커리어 첫 득점왕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때 당시 듀란트는 득점왕 타이틀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마이클 조던보다 2년 반이 빠른 역대 최연소 득점왕 등극이었기에 듀란트의 득점왕 기록 갱신이 기대되었습니다. 실제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시절에는 득점왕 타이틀을 3번이나 더 추가하면서 가능성을 높여갔지만 이후 또 다른 득점왕이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합류하게 되면서 득점왕 추가는 2014년 이후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듀란트, 커리와 한솥밥을 먹은 클레이 탐슨 역시 득점왕들 사이에서 매서운 활약을 통한 득점 기록들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4-15 시즌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정규 시즌 경기에서 3쿼터에만 37득점을 퍼부으면서 NBA 한 쿼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이 기록을 세운 쿼터에 던진 야투 13개를 모두 성공했고 그중 9개가 3점 슛이었던 만큼 현역 최고의 캐치앤슈터다운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16-17 시즌에 또다시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전반전에만 40득점을 몰아치고 3쿼터에 20득점을 추가하면서 개인 커리어 하이인 60득점을 올렸는데 탐슨의 득점 레이스가 더욱 위력적이었던 것은 60득점 이상 기록한 선수들 중 최소 출전 시간이었고 11번의 드리블과 공소유 시간 90초로 만들어낸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2만 득점 고지를 밟으면서 역대 왼손잡이 선수들 중 누적 득점 1위에 오르게 된 제임스 하든, NBA 역대 최연소로 단일 경기 최다 득점인 70득점을 올린 데빈 부커 등 현대농구에서 늘어나는 평균 득점량과 함께 득점 신기록이 계속 경신되고 있는데요. 기록은 깨라고 있는 거라지만 득점 괴물들이 대를 끊기지 않고 등장하는 NBA에서 오랫동안 깨지지 않고 남을 득점 기록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